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넷 주식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열었고요. 위에 상단에 좀 보시게 되면 썸네일이 좀 무서우시죠? 예,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UBS 쪽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매도 의견을 좀 냈습니다. 포드와 GM을 비롯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좀 냈는데, 과연 현대기아차 그룹은 UBS 의견에서 좀 제외되는 흐름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일단은 좀 제목이 좀 무섭죠, 여러분들. IRA 예외 조항전, 주가 상승 어려울 것. UBS의 포드 GM 매도 의견, 현대차는 예외인가. 사실은 이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최근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나? 뭐 연일 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판매도 잘 돼요. 판매도 상당히 좀 잘 되는데 이렇게까지 20만 원대의 주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줬었던 그런 좀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 중순까지 시장을 좀 견인한다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이제 업종 상승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IT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소 조금 아쉬운 구간들을 좀 만들어 내줬을 때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섹터군들로 좀 부장이 됐었는데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죠. 예, 좀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언제죠? 이날이죠, 이날. 9월 20일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깊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들도 뭐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 자체가 빠르게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UBS 쪽이거든요. 그래서 UBS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뭐 관련 뉴스들을 한번 좀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뉴스들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제조업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의견까지 제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의견이 좀 나온 거죠. 그 주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UBS의 뭐 담당 분석가겠죠. 예, 업계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과다한 공급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7월달, 8월달 그 이전, 그러니까 급락하기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오히려 현대기아차에 대한 뭔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성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막상 이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그 IRA 법안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전기차 라인이 진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뭔가 이제 판로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렇다고 되면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뭐,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건, 주가에 대한 상승 제동을 건,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UBS 분석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그동안에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뭐 공급단에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반도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들면 만들수록 팔리는 거죠. 대기를 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신차 자체에 대한 가격 부분들, 그리고 신차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기현상들을 지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그렇다고 되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생산 부분들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자체도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생산을 하지 못했었던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 근데 이게 정상화가 돼가지고 소비가 제대로 좀, 일어나는 시기에서에 대한 공급 해소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반길만 하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만한 이슈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이라는 얘기죠. 내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이만큼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판매가 덜 되겠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장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딜러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재고 비용도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영업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 그리고 생산은 정상화가 되고 딜러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딜러 피죠. 예, 딜러 피 자체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었던 매출액이나 마진율 자체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UBS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를 달 건 없을 것 같아요.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새롭게 전기차가 어느 정도에 대한 판매량,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도 전기차가 그 부분을 좀 디펜스,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들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도 주가에 반영이 돼버리니까 좀 급격하게 역배열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상반기 내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고,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뭔가 장밋빛 전망만을 끌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IRA 법안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나마 이제 IRA 법안 안에서 현대기아차가 약간은 좀 피해보는 부분들이 좀 덜하거나, 아니면 IRA 법안이 발효가 바로 되자마자 현대기아차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미국 공장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좀 틀려지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의 뭐 전통 브랜드,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한 브랜드잖아요.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기업인데, 그 기업을 제외시키고 나서 현대기아차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늦어요. 예, 너무 늦습니다. 예. 그 2년 차이, 1년 반, 2년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국내 전기차 라인 자체를 미국의 라인이 있잖아요. 예, 내연기관에 생산하고 있는 라인 자체가 있는데, 그 라인 자체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신공장이 증설하기 이전에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다소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펄을 줘버렸다고, 현대기아차에다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있어서도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잠깐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번 3분기, 그쵸? 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매출액도 3조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3조죠, 3조. 예, 영업이익 자체를. 어, 뭐, 특별하게, 뭐, 꺾이거나 이런 느낌들은 없어요. 예, 꺾이거나 하는 이런 느낌들은 없는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성들은 좀 보여주기에는 좀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자체가 너무나 컸었죠. 예, 너무나 컸었습니다. 이거는 뭐 환율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겠지만, 뭐 언제까지 환율에 기댈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에 대한 증가폭 자체가 좀 미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도 뭐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최근의 수급들이야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거의 다 유사하겠지만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존에 보여줬었던 순매수에 대한 속도보다는 현저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이후에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유입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하방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내용, 한 세 가지 내용 정도가 작용이 되면서 매수보다는 좀 매도에 가까운 수급 현황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일단은 3월 달에 정점 자체가 16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 흐름들로 인해서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6월 달에 저점 만들고 나서 직전 저점이죠. 3월 달에 16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들도 상당히 좀 잘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기는 한데 오히려 기관 쪽 물량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 선이 기관에 대한 매수고요. 기관에 대한 이제 수급 현황이고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인데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버티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외국인들마저 이 논리 자체가 깨지면서 매도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좀 급격하게 좀 그러니까 손절 물량이죠. 예, 외국인들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들과 같이 예, 손절하는 물량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적정 수준으로 버틸 수 없는 가격 라인 자체, 데드라인 자체를 깨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계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에 대한 충격 여파를 더 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다중바닥에 대한 탄탄한 하방 경직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상방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시그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좋은 이슈는 별로 없어요. 예, 좋은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할 텐데 과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환율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기별로 판매 대수를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뚜렷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현대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OEM 자동차 판매 메이커, 자동차 제조 메이커들의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UBS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저런 의견들이 좀 나오나 상당히 좀 기다렸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래도 얼추 좀 맞아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에 대한 우리가 트리거 역할 또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IRA 이 법안에 대한 예외 조항이 생겨야 된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죠. 네,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1년 유예 조항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기아차도 그러한 이제 예외 조항을 받던가 아니면 FTA 국가로서 한미 FTA 국가로서 그 지위를 정당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11월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달 11일이면 이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 뭐 해주고 싶어도 뭐 제대로 의회가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예, 의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편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뭔가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트리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행이다라는 투자 심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현대기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조금은 방향성 자체가 상방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짧게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뭐 나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 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의 생각도 같이 적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현대차 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